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또 어제 미국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의 큰 폭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은 역시 세계 증시하고 동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4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2400을 또 깨고 내려오는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전주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제가 개별 중소형주로 무상증자 테마주의 강세 재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구먼이 오늘 500% 무상증자의 권리락을 했는데요. 예상한 대로 아무래도 이제 공구먼만 해도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대형주이다 보니까 권리락을 300% 무상증자의 권리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상한가도 채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구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적고 그 다음에 나름 그 상당히 그 재무구조도 충실한 반면에 또 그 이익률이 상당히 그 양호한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제가 그 오늘 공구먼이 곧바로 그 권리락 후에 과거 우리가 노터스 같은 그런 현상을 오늘 공구먼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경우 지난번 노터스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공구먼 같은 경우 만약에 권리락하고 지난번 노터스 같은 경우는 6번 상한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공구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지난번 다소 그 과열 현상을 빚었던 노토스의 효과가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가격적으로 보나 또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는 높다. 대주주 지분이 높아서 유통 수량이 극히 적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증자받았던 세력들 개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또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지난번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주가가 4만원대에 있던 것이 순식간에 10만원, 12만원, 고점을 12만원 돌파를 했을 때 거래된 물량들이 300만 주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튿날 주가가 약할 때 일부 정리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후에 주가가 5만원, 6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을 때 곧바로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일 연속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전날 27%가량 장중에 아주 강하게 상한가까지 돌파했던 물량이 다소 약하게 출발하는 듯 할 때 이걸 강력하게 종가에 거의 상한가까지 또 되돌려 놓는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구 음원에 대해서도 권리락 후에 다소 과도한 주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은 뭐고,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율이라든가 회사의 수익성 이런 것들을 한번 지난번 시황에서도 한번 지난 주말에 제가 그때는 이제 6만 원대였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한번 그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이다 했는데 거기에서
권리부에 무려 50%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곧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권리부 시세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가 알려면은 곧바로 여기다 6을 곱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19,500원을 지금 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이 12, 약 12만원대에 와 있다 이런 얘기고요. 12만원대에서 권리락 한 후에 주가가 권리락 전에 12만원을 찍고 300만 주 이상 대량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가격대라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분위기상 오늘 상한가의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이런 측면들을 보면 내일도 또 한 차례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내일 상한가면 대략 한 25,300원 정도가 되죠. 25,300원일 때 증자 이전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15만원이 넘는다고 하는 점, 다소 시세의 그 불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그 특징적인 것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또 작은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 저는 2022년 1분기에 회사가 공시한 그 내용을 보면 대주주 김주영 외에 TS 투자조합이 무려 대주주 지분만 68%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 비중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주식수가 110만 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3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권리락하고 다소 권리부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고평가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지만, 어느 정도 1차적인 매물을 전부 다 확보한 다음에 2차 상승을 띄울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산 총계로 보면 총 자본이 지금 자본금이 2.5억이었다가 3월 30일에 3월달에 금년도 3월달에 공모주를 하면서 증자를 거쳐가지고 3억 6천만 원으로 자본금이 상당히 적죠. 보통 코스닥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 규모가 50억 이상 정도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특례 상장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자본금 규모가 작아도 그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내부의 재무구조가 우수한 이런 상황으로 특례 상장 절차로 상장이 됐다고 하는 점. 근데 액면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주식 수가 360만 주에 이르지만 자본금은 3억 6천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 무상증자를 한 이후에도 자본금은 현재 3억 6천에서 18억 정도를 전입할 경우에 21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수도 2160만 주로 극히 적은 규모에 속한다. 그리고 총자본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271억이나 되는데요. 자본금 3억 6천짜리가 271억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36억도 아니고 한 5,000%, 8,000% 여기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자 이후에도 원체 자본금이 100원짜리로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18억 정도를 전입을 한다 해도 약 250억대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출액으로 볼 때도 작년 그 결산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473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1억 정도에 불과하게 영업이 21억 정도, 21억 정도의 자본금. 그게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그 재무구조 이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21억으로 증액했다 하더라도 103억의 그 순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보통 자기 자본금만큼의 흑자를 내는 기업만 해도
퍼 10을 적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유능한 우세한 회사인데, 이런 경우는 자기 자본금의 5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향후에 그 안정적인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단순히 그 권리부 이전의 권리락 기준가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좀 더 그 프리미엄이 높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공구먼의 특징은 적은 자본금의 높은 이익률, 그 다음에 높은 대주주 지분율, 그래서 유통주주 식수가 절대적으로 100만 주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고 하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증자받은 세력들이 증자받을 것 나오는 500%를 생각하면서 이 주식을 매도를 고점까지 끌어올려도 증자받은 세력들은 크게 위험부담이 없거든요. 여차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매도를 해놓고, 지난번 노토스에서 봤듯이 5번, 6번 하한가가 처음에 5번, 6번 상한가를 기록해놓고 고점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신규주가 상장됐을 때 시세 불문하고 매도를 하고 나가도 충분히 큰 폭의 이익을 노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공구먼의 손익분기점도 만약에 무상증자 받았던 주주들을 가정으로 할 경우에 권리부가 대략 89,9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이때 1000주를 투자했다고 할 경우 약 9천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 증자 후에 무상증자 5,000주가 나오는 거를 나오는 게 있으니까 주식을 또 맘 놓고 여기에 이 가격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자 받은 사람들은 이 원주 가격이 권리락 후에 고점으로 올라가서 저가라는 인식 때문에 지난번 그 노토스 같은 경우 내려오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구우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그런 가능성, 자본금이 너무 작고 또 유통주식 수가 적다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증자받은 세력들이 개입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요, 문제는 증자를 받지 않고 권리락 후에 살려고 했던 그런 투자자들일수록 무리하게 이 주식의 단순히 개연성만 가지고 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난번 노토스처럼 많이 올라갈 거라 이런 그 환상을 가지고 추격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요. 설령 그 개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20%에서 30% 정도 범위 내에,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격 매수를 하되, 언제든지 이게 상한가에서 곧바로 또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 가격이 급변할 수 있는 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무상증자의 그 기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앞으로 또 추가로 있는 조광 ILI라든가 또 K옥션, 오늘 K옥션 같은 종목들이 주가 변동이 상당히 높았죠. 이게 이제 7월 6일로 200% 무상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K옥션에 대한 주가 변동도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죠. 21%가는 28,700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아예 초급등하는 종목들보다 이렇게 무상증자가 재료로 있는 종목들이 다소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